헤이, 왔어? 친구들. 어제 모나미 분석했었잖아. 2시부터 폭포수 만들어내는데 와 진짜 소름 돋더라. 고점에서의 대량 거래는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 거였는데 진짜 말대로 돼버렸어. 그런데 이건 내가 쪽집게라서 잘 맞춘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그럴 확률이 높았던 거야. 통계적으로. 제갈공명이 뭐 바람을 부르는 재주가 있었겠어 진짜? 오랜 분석을 통해서 그 시간, 그 장소에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지. 주식 공무원 컨테이너리스트잖아. 역시 통계와 어떤 그 근거 같은 것들, 논리 같은 것들로 현재 시황을 분석하는 거니까 주식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이번에 잘 기억해. 아니, 머릿속에 기억하지 말고 잘 기록을 해놔. 그래야 정말 안 잊어버리거든. 오늘은 원래한 불금인데 일단 안 좋은 소식부터 뭐 전하고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 우리나라 그 새벽에 일단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또 했대. 이 자식들 자꾸 신경 쓰이게 왜 이러는 거야? 이틀 전에도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좀 신경을 거슬리게 했지. 근데 이게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이제 한미 군사훈련을 하잖아. 이 군사훈련 때문에 이러는 것을 일단은 보면 돼. 그리고 빨리 실무자 협상하자. 이런 제스처야. 왜냐하면 미국하고 북한하고 판문점에서 정상회담 아닌 정상회담을 했잖아. 그런데 이 후속 진행이 더 진행 안 되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거지. 우리도 잠잠하게 기다리지만은 않아. 우리도 한 방이 있어. 이런 태도를 보여주는 거야. 예전에도 사실은 이런 어떤 군사 도발이 있은 후에 회담이 진행된 경우가 훨씬 더 많았어. 미사일 쐈을 때도 미국의 반응, 그리고 주식시장의 반응, 그렇게 크게 심하지 않았잖아? 즉, 동요되지 않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그럴 가능성이 좀 있을 거야. 오히려 뭐,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남북 경협주로 뭐 조금 흔들릴 것 같다라고 나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예상을 했는데, 빤스테마로 분류돼서 오히려 그날 더 잘 갔어. 그러니까 일단, 북한 미사일은 너무 심각하게 동요하지 말고, 오늘은 일본에서 그 백색 국가 지정 처리를 결정하는 날이지. 백색 국가 하는데 우리 지윤이 친구들 백색 국가가 뭔지 알아? 설명 한번 해줄게. 백색 국가는 일본 정부가 뭐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보 우방국을 지칭하는 건데 일본 제품을 수출을 할 때 뭐 무기 이런 것들 일본의 그 어떤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는 것들도 면제가 돼. 수출에 관련해서 허가 신청이 면제가 되는데 뭐 현재 백색 국가에 속해 있는 나라는 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미국, 캐나다, 뭐 영국 이렇게 한 27개 국가인데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지정되어 있어. 일단 미국이 한국 백색 국가 지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운을 떼어놓긴 했어. 근데 뭐 약 지금 현재 일본 언론 같은 경우에는 한 90%가 넘게 지정 해제 확률이 높다고 이렇게 그 얘기하고 있거든. 사실 이번에는 일단 백색 국가 지정 해제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라고 내가 얼마 전부터 한 보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지. 작은 확률에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그건 정말 베팅이 되니까 이런 중요한 이벤트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떤 베팅을 하는 그런 투자 습관을 가지지 마. 현명한 투자자들은 급하게 결정하지 않거든. 이렇게 급하게 또 결정한다고 해서 좋은 결정이 날 확률도 매우 적어. 뉴스를 보니까 유니클로가 이제 종로 3가 매장에서 철수를 했더라. 근데 이제 이렇게 옷은 다른 옷 입을 수 있어. 근데 사실 안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 자동차 관련만 해도 부품이 한 3만 개 정도 되거든. 그리고 자동차 관련 회사들은 이렇게 하청을 두고 있잖아. 이게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가 사실 일본 차를 조립하는 형태에서 회사가 시작했어. 그래서 일본의 잔재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 뭐 내가 그 1990년도 중반 정도에 우리나라 기아 자동차 프로그램을 짠 적이 있어. 그때 이제 기존 프로그램들이 일본 프로그램들이었어. 일본 프로그램들. 뭐 프로그램 했던 친구들 혹시 알지 모르겠는데 들어봤나? 코볼이라고? 코볼이라는 프로그램을 짰었는데 이 코볼이라는 프로그램 소스에 일본 주석들이 다 달려 있더라고. 그만큼 자동차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거의 한 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이걸 지금 떼내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사실 이렇게 떼내려면 이건 분리야. 사실 수술이지, 수술. 수술인데 이 수술을 하려면 수술할 범위를 정해야 되잖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떼어놔야 되느냐. 근데 이게 되게 애매모호한 거야. 그리고 당장 뭐 아재들이 좋아하는 펠리쉐이드 이런 거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부품이 없으면 그게 안 되잖아. 또 소재 부품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품에도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테스트도 해봐야 되고 뭐 불량률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도 생각해 봐야 되고 이러면 진짜 생산의 어떤 차질은 불을 보듯 뻔하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글로벌리제이션, 즉 세계에 따른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세계가 지금 너무 복잡하게 얽혀져 있잖아.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고민은 아닌 거야. 일본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 다만 일본 애들도 지금 굉장히 답답하긴 한데 이 답답함을 무릅쓰고 감행을 한다는 것은 이건 뒤에 굉장히 뭔가 큰 빅픽처가 있는 거야. 이전까지의 일본은 사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였거든. 그런데 지금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뭐 일본의 이익이 되는 게 뭐가 있어. 지금 현재는 없잖아. 이 경제에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 경제에 관련해서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어떤 다른 쪽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일본의 속셈이 있는 거지. 뭐 그 속셈에 대해서는 뭐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지만 다음번에 한번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해볼게. 이건 진짜 좀 마지막 안 좋은 소식인데 미안해. 금요일인데 자꾸 안 좋은 소식만 이야기하네. 트럼프가 9월 1일부터 약 3천억 불 규모의 이제 중국 상품에 대해서 약 10%의 관세, 소규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트윗에 이렇게 썼어. 근데 이제 소규모 관세라고 얘기했잖아. 소규모 관세가 왜 소규모 관세냐면 예전에는 3천억 불에 25%인데 자기 딴에는 10%라 소규모라고 한 거야. 참 도찐 개찐이지. 어저께 미국 증시는 어저께의 하락을 좀 극복하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 그런데 트럼프의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다시 이렇게 1% 넘는 하락을 보였어. 완전히 초급락이었지. 뭐 분봉 차트 보면 거의 뭐 쏟아져 내렸다는 표현이 맞는 거야. 이렇게 지금 현재는 10%이지만 원래는 25%였잖아. 이게 이제 자기 마음대로 좀 진행이 안 되니까 일단은 10%로 한번 또 겁을 주는 거야. 우리 트럼프 전술을 잘 알잖아. 벼랑 끝 전술. 계속 쪼이는 이런 전술. 그래서 얼마든지 다시 25%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지. 여기에 좀 유가가 심하게 반응을 했거든. 유가가 어저께 마이너스 8%까지 떨어졌어. 마이너스 8%는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야. 보통 주가가 한 1%, 2%만 떨어져도 급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이너스 8% 엄청나게 떨어진 거지. 그럼 왜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유가가 떨어졌을까? 이제 이것들 아까도 경제라는 것이 굉장히 복합적인 거잖아. 이 사실은 이런 것들을 우리 주린이 친구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학습을 해야 돼. 미중 무역 회담이 잘 안 되면 세계 경기, 글로벌 경기가 어떻게 될까? 잘 될까? 잘 안 될까? 침체되겠지? 그럼 침체가 되면 원유라는 것은 모든 산업에 파급 효과가 있는 거의 씨앗 같은 거잖아. 그치? 쌀 같은 거잖아, 쌀. 근데 세계 경기가 침체가 되면 그 원유 소비량이 줄어들 거다. 즉, 수요가 줄어들 거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유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마이너스 8%는 좀 심했어. 이렇게 원유 소비량이 줄잖아? 그러면 에너지 기업들 있지. 우리나라는 뭐 S-오일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이런 기업의 주가는 좋지가 않아. 왜냐면 정제 마진이 줄어들거든. 야, 오늘 올레한 금요일인데 진짜 전하는 소식이 모두 별로네. 진짜 내가 다 미안하다, 야. 그런데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 이런 어려움은 나한테만 오는 어려움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정신줄 단단히 잡고 잘 버텨야 돼. 요즘 애들 이거 존버라고 하더라. 이게 여기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존나게 버틴다 이거지. 잘 살아남으면 기회가 반드시 오는 게 시장의 원리야.
오늘은 북한 미사일 도발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제재에 따른 시장 대응 그리고 트럼프의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진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했어. 근데 너무 걱정 마. 시장은 균형을 지키려는 습성이 있거든.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지면 다시 유가를 어떻게 견인하려고 하는 정책들이 나오고 또 뭐 화이트리스트 때문에 뭐가 안 되면 또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세계에서도 그렇고 우리들 잘 그러잖아. 봐. 우리들 막 아프다가 우리들 막 아프면 처음엔 참다가 처음 아프면 어떻게? 병원 가잖아. 병원 가서 주사 맞거나 수술하잖아. 그러면 더 건강해지는 경우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만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라는 거 자꾸 이야기하는 거야.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이야기해줬는데 잘 들었지? 꼭 알려줘. 리플과 추천은 사랑이야. 주식공무원 알람 설정 친구 추가해놓으면 주식공무원 글 바로 쉽게 받아볼 수 있어. 그리고 혹시 이런 거 궁금해,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거 있으면 리플로 해줘. 달아줘. 주식공무원이 꼭 리플 달아줄게.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고 지금까지 주린이 친구들의 동반자 주식공무원이었어. 빠이빠이 짜이짠.